예, 2024년 8월 1일입니다. 8월에 첫날이죠.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 번쯤은 뭐 힐링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늘,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이제 좀 많이 답답한 시절이 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퇴가 자의에 의한 은퇴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은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걸 회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퇴 시기는 다 오는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은퇴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좀 MZ세대라고 합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MZ세대가 나이가 저는 뭐 20대인 줄 알았는데요, 40대까지를 MZ세대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젊은 친구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 MZ세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확고히 하게, 그죠? 직장생활에서, 특히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이 불합리한 그런 요소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회사 사정상 뭐 회사가 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 그러다면 그래도 자기들의 얻어야 되는 그런 이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그건 뭐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만 반드시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지금 젊은 MZ세대들이라고 합니까?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성세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겠죠. 자, 그래 되면 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서도 좀 훌륭한 친구들, 인성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기주의 그런 마인드, 그리고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나중에는 치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다 져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갑자기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제난이 힘들다 보니까 이 반항들이 너무 이렇게 심해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죠?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MZ세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지 않게 빨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은퇴 후에 자기 본인의 은퇴 후의 삶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재원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미래가 준비가 착실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집중도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정도 가득 키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예.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망연자실하게 어떡하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뛰어다니시기를 권해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미래 준비는 본인이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나중에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늦은 겁니다.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기 위로적인 그런 자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정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학습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없다, 공부에 학습에 투자할 수 없다, 그건 핑계죠.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뭐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는 무료 방송입니다. 주식 종목을 분석은 제가 하지만 그건 제 판단이니까. 그렇지만 추천을 한다든지 종목을 불출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힌트가 다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셨을 겁니다.
뭐 당장 제가 화요일날 방송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바닥권을 잡아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아니다 다를까? 예,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예, 그거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추세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는 하락 파동이 끝났다. 상승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많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더, 예, 불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관련주를 했냐면은 대왕고래 테마주를 했죠. 대왕고래 테마주. 우리나라의 동해에 울산 지역 그 정도부터요, 경북 지역에 일제히 지금 동해안 쪽에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회사들도, 다른 회사들도 뭐 입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컨소지엄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유전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숨통을 튀는데 한 몫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앞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었습니다. 그 정권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었냐면 다목적댐 건설을 말이 나왔다가 전면 취소가 되었죠.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금 이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그 다목적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대왕고래 테마주 그리고 또는 다목적댐 관련 테마주들은 SOC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인데 물론 뭐 대왕고래 테마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SOC 관련주 국가 정부가 경제를 푸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댐 건설, 공항 건설 뭐 이런 것들이죠.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그 SOC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국가에서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가 대왕고래 테마주 다음으로 다목적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목적댐 관련주, 댐 관련주입니다. 댐 관련주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에 의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목적댐 관련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죠. 그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남강토건, 우원개발, 특수건설, 뭐 웹스 이 정도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말씀을 제가 좀 빨리 했으면 화요일날 그죠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이걸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었지만 예, 다시금 방송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다목적댐 관련주를 하기 전에 오늘도 코스피가 1.29%가 예, 10.38포인트 아니죠 이 코스닥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코스닥이었네요. 코스피는 0.25% 6.99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0.38포인트 1.29% 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는 반등을 하는 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뭐 이런 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뭐 이런 지수들은 아무래도 좀 무거우니까 그죠? 움직임의 추세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급등 급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범위가 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게 항상 다목적댐 관련주이라면 그 종목만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14개 정도 그죠? 총 저수 용량이 3.2억 톤 정도 예,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이 연간 2.5억 톤 정도를 예측을 하면서 뭐 고현천댐, 뭐 회야강댐, 뭐 운문천댐, 감천댐, 뭐 가래천댐, 옥천댐, 지천댐, 단양천댐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 천자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하천할 때 천자입니다. 자, 예, 천자가 거의 다가 들어간다. 뭐 회야강댐 빼고는 전부 다 천댐, 무슨 천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목적댐이 3개 정도, 용수 전용댐이 4개 정도, 그죠? 홍수 조절댐이 7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4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예, 이런 지역에
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내걸었던 공약은 뭐였냐면 대운하 댐이었어요. 대운하 공사하는 걸. 그러다가 이 야당에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4대강 댐으로 4대강 정비로 이제 돌았었죠. 그 타이틀을 프로젝트를 돌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연계성은 충분히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14곳의 그 댐은요. 한강이 4곳이고요. 낙동강이 6곳, 섬진강이 2곳, 영산강, 금강이 각각 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14개를 다 합치면요. 80만에서 1억 톤 수준의 중소형 댐이다. 각각 합치면이 아니고 각각 하나씩요.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요. 다목적 댐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요. 대략 한 14년 만에 이런 댐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아무래도 건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조금 테마주를 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말이죠, 이명박 테마주를 할 때, 정책주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테마주를 할 때요, 4대강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이화공영, 남강토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관련주가 4대 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했던 영산강, 한강, 금강, 뭐 섬진강, 뭐 낙동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하고 연관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은 쉽게 종목을 테마주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은 조금 아무래도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전국에 뭐 건설회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죠? 예전에 4대강 정비와 관련했던 기업들이 대폭 어떻게 해요? 이 다목적 댐 관련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저 같은 전문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떠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종목을 좀 쉽게 찾아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종목 중에서 우원개발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그죠? 그 화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완전히 뭐 윗꼬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면서, 그죠? 떨어졌습니다. 그죠? 윗꼬리를 15.7%까지 상승했다가 1.98 마이너스 1.98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밑꼬리를 만들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침체기에 겪으면서 하락을 했지만 근래에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원개발은 말 그대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인데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퍼 수준이 42.46이고요. 업종포가 13.53으로서 다소 지금 주가도 높은 수준이다. 왜 그런가?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높은 수준이냐? 실적이 동반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업종포는 13.53인데 이 회사는 현재도 가격은 주가는 과하게 이렇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테마주니까요. 테마주에 의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이익은 재무제표상 이익은 반영이 안 됐는데 주가는 상승하니까 퍼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PBR 기준은 0.61 정도 다소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토목산업,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 건설업을 주요 하고 있다. 딱 봐도 알겠죠? 토목을 제외한 도로, 철도, 지하철 이런 보면 SOC 관련주로서 충분히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을 보면요, 3년 전에 1740억, 그 다음 1900억, 그 다음 작년에는 2500억까지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의 상승폭은 극히 작았죠. 예, 극히 작았습니다. 작았고 당기순이익도 어떻습니까? 극히 뭐 작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뭐 1분기에는 656억, 영업이익 3억, 당기순이익 9억 이 정도 차지할 정도로 재무제표의 실적 수준은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ROE,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원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매출 원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너무 낮죠. 예,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5%밖에 안 돼요. 대략입니다. 대략.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뭐 100%도 안 되는 85.47%니까 뭐 양호하다고 하지만 기업의 실적 수익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죠?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0.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회사는 원가 관리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회사가 뭐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되고 뭐 이런 요건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실적 기준은 별로 뭐 양호하고 좋은 기업으로 볼 수는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가요, 자본이 1000억인데 부채가 800억 882억이니까 거의 뭐 8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잘못하다가는 이익이 적으니까 이런 당연히 그 부채 금액이 상환되지 못하고요. 꾸준하게 오히려 물론 건설회사다 보니까 PF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부채 금액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순간적으로 부채 총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환이 되고 1년 내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1분기까지도 884억이라는 부채를 감아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좋은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본 대비 부채가 좀 많이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갖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에 테마주가 상승할 때 오랫동안 뭐 매수해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렸던 그런 분들은 이번에 탈출을 했었어야 했죠. 작년 1월부터 그죠? 뭐 재작년 뭐 9월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작년 9월부터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당연히 털어냈어야 했다. 예,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15% 정도 상승했을 때 좀 털어내는 게 안정성 있게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2019년도에 이 회사가 한 2,900억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그 해에는요, 2020년 3월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확 주가가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3,100억 정도, 3,000억을 넘겼는데 그 뒤에는 1,700, 1,900, 2,500억. 물론 매출은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매출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업이익 수준이 너무 작아졌어요. 2020년도에는 300억 정도 이익을 냈는데 영업이익 기준에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4억, 6억, 14억.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로 뭐 토목이 있죠. 토목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뭐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도 하는데 SOC 관련한 도로, 철도, 그리고 뭐 댐, 항만, 플랜트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번에 테마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뭐 4대강 뭐 정비사업, 예전에 뭐 4대강 정비사업, 예전에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공모해가지고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이화공룡인데 한번 볼까요? 이 4대강 정비사업 할 때가 이때였죠. 그죠? 2008년도. 이때 막 엄청난 급등을 했죠. 대우나 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건 주봉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역시나 어떻습니까? 상한가 가고, 아랫께도 역시 뭐 29.9에서 24%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뭐 1.33% 떨어졌지만, 조금 전에 봤던 우원개발보다는 차트가 조금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왜 4대강 정비 다목적댐 관련주냐. 이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이 4대강 정비사업 관련주, 대우나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강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댐과 연관성이 있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 기억에는 2020년 재작년, 3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좀 많이, 이익 대비, 그 이전 대비 손실을 많이 기록했고, 작년에도 아마 손실을 기록했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보시는 화면과 같이, 1900억, 작년에 1500억으로 매출도 떨어지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이전에는 한번 볼까요? 연간을 보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2021년도에는 손실이 그렇죠, 많죠. 예,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많이 기록을 지금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뭐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재작년에 또 이익을 겨우 돌았었고요. 작년에 다시금 손실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올해 1분기에도요, 영업 손실 23억, 당기순 손실 14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재무적도 부채 비율도 126%, 지금 현재는 141%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보율은 당연히 이익이 꾸준하게 전개가 안 됐으니까
높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실이니까 ROE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본 총계가 466억인데 부채가 587억. 드디어 우리 기업의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런 시점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그 앞에 574억 2021년입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457억에서 재작년에는 478, 470으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부채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뭐 재무적 안정성이 매출 대비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출을 1,500억이나 매출을 하는데 이익이 손실이 난다고, 영업 손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업이 요즘 다 뭐 힘들기도 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번 테마 때 똑같습니다. 이번 테마 때 뭐 대략 한 뭐 2023 작년 초에 뭐 매수하셨던 분들, 물렸었던 분들, 아니면 작년 뭐 9월 달쯤 되겠네요. 그 이전에는 매도할 타임이 있었으니까 물렸던 분, 그건 뭐 1년 가까이 물리셨던데 이번에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가 되었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손실이 나서 오랫동안 들고 있다. 근데 뭐 한방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에 손실 본 걸 이틀 만에 다 수익이 나서, 그죠? 요렇게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거나 자기 이제 어떤 뭐 본전 기준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팔아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럼 다시 내려가면 팔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프레임을 잘 짜시고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은 탐욕에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욕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렸었는데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곧 뭐 매도를 하면 될 건데, 이제부터 더 올라갈 건가 싶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심리하에서 탐욕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더욱더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을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차트 모양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쯤은 사실은 조금 이제 오랫동안 물렸다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번엔 사실은 털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희들도 투자를 했었죠, 이 종목에. 그래서 일부분 수익 내고 유상증자분은 조금 손실이 나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원천적으로 샀을 때는 다 수익이 났죠. 그죠? 원래 본주 산 거는 유상증자도 수익 구간이 있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쉽게 앞에 있는 종목처럼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연의 가격은 지금 유지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화요일날 역시 상승했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좀 아쉽죠. 좀 테마성이 강해가지고 쭉쭉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특수건설은 이런 다목적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있죠,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수건설이라는 회사는 좀 테마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엮여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화공영 그리고 뭐 우원개발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테마도 여러 개가 있고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나왔지만 당기순 손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뭐 1, 4분기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지금 돌아선 건 맞습니다. 그죠? 이 기업은 그나마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은 2329, 죄송합니다. 1% 정도 차지하죠. 앞에는 0.5%였지 않습니까? 1%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기록을 하고 있다. 낮죠. 이것도 한 5%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매출이면 100억대 이익 정도를 기록해주면 건설회사로서는 좀 괜찮다라고 볼 건데, 2022년도에는 이익으로 돌아섰지만 작년에 당기순 손실로 다시 바뀌었고요. 올해는 다시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을 지금 내고는 있는데, 건설회사 기준상 회계가 진행기준, 뭐 완성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진행기준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없지만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으로 인해서 당기순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재무제표가 이익이 나오면 무조건 돈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행기준 완성기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계 처리가 일반 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조선업하고 건설업은 진행기준이라고 해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근데 돈이 뭐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관련성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익이 100억 났다고 해서 현금이 100억이 남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2, 4분기에 다시 뭐 손실로 바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채 대비, 부채는 930억, 자본은 뭐 1000억, 현재까지는 자본이 더 큰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는 또 나름대로 또 메리트가 하나 있는 게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뭐 96%까지 다 왔지만 다시금 2, 4분기에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현재는 지금 이익으로 해서 ROE 수치가 나오곤 있지만 작년에는 손실이니까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회사 치고는 BPS 가격이 좀 높아요. 건설회사 치고는 5,900원, 지금 주가는 7,300원이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주가가 7,300원이면 BPS가 한 2,000원대 기록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PBR이 다른 건설회사보다는 뭐 1을 넘어가지만 수치는 1을 넘어가지만 다른 건설회사 대비해서는 BPS가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건설회사는 뭐 사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뭐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는 SOC입니다만 어쨌든 같은 건설업계다 보니까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빌빌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뭐 예로 뭐 뉴스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요. 지금 그 뭡니까 경매 물건이요. 7배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지 않는 그런 시장이니까,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웹스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웹스. 이때가 2020년 3월이죠. 천은 동전주였다가 뭐 무려 만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다시 뭐 천 몇백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근래에 이렇게 테마가 불어서 상승을 잠시 했지만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적이 점점 뭐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300억대네요.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으로 해서 대략 한 8%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네요. 당기순이익은 10억이고. 자, 근데 2022년, 2021년 실적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2019년에도 마찬가지, 20년에도 마찬가지 실적이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 매출 수준도 좀 낮다. 근데 올해 1, 4분기에는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단순 3억 2억 나왔지만 매출액은 91억,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1분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데 재무제표상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가 거의 안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 대략 뭐 100%가 안 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매출이 300억 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이 기업은 빨리 그 영업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예, 원가율은 뭐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요. 매출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매출을 조금 이 수주를 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끝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뭐 관련 테마가 불었구나 뭐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뭐 들어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금감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 작전 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급 자체를 이제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행동. 우리 금감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죠? 엄중 처벌해야죠. 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지금 역배열이 되다가 이평선을 근래 테마가 불면서 이 역배열이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추가적인 정부에서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그렇게 뭐 다양한 그죠 정책 중에서
다목적댐에서 계속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테마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뭐 발표로 인해서 테마가 살짝 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속적인 푸시가 이루어지면 이 테마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처럼, 그죠? 이런 모양처럼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가 과연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거죠. 이틀 만에 지금 3일 만에 바로 이틀 만이네. 하루 만이죠.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벌써 힘을 잃고 그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와 같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한번 테마가 틱 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테마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자, 그러면은 뭐 주구장창 계속 뉴스에서 뭐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웹스는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건축, 소비재, 산업재 등의 분야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주로 고분자 소재라고 하죠. 고분자 소재를 주로 개발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건설업에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목적댐 관련주로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댐 관련주가 이게 사실은 시작을 한다면 이 14개를 뭐 한다고 하면은 또 나중에 조절은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 댐 하나 짓는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시설이 그 붕괴가 되면 안 돼.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5년에서 뭐 청량하고 또 뭐 토목공사하고 다시 뭐 건축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각종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단체들이 또 반발하고 또 이러면 또 뭐 시간이 더 오래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 그러나 이 테마가 국가가 끊임없이 정부가 추진을 하게 된 추진안들이 수정되면서 계속 그 징검다리 형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불 수는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뭐 웹스라든지 특수건설, 우원개발 또는 유화공영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계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되게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남강토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테마주로서 유화공영과 뭐라 해야 됩니까? 쌍두마차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래 표현한 거 좀 그런데 뭐 그래요. 그냥 쌍두마차라고 하죠. 유화공영과 바로 남강토군이라는 회사입니다. 남강토군이라는 회사는 앞에 조금 다른 사유로 인해서 상승하고 나서 역시 이 다목적댐 관련돼서 테마가 타면서 쭉 이렇게 다시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남강토군도 정말 대단했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로서 어마어마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진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4개 회사하고는 좀 다르죠. 매출이 3,500억 4,500억 작년에 5,400억, 올해는 이 정도 추세로 가게 되면 대략 한 6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요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그 앞에보다는 많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인건비 상승이나 우리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잖아요. 건설 자재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이 1%도 안 되네요. 이거는 0.8%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략 한 1.2% 정도 매출 대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낮죠. 그래서 건설 자재값이 조금 떨어져야 아무래도 건설회사들이 토목공사나 건설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진율이 올라갈 건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아파트 분양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땅값은 좀 뭐 떨어졌을 수 있겠죠. 땅값은 떨어졌지만 건설 원가가 상당히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타산이 좀 안 맞는 그런 지금 시점인 거죠. 그죠? 나중에 건설주도 붐이 좀 불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건설주가 붐이 다시 불나오고 그러면 조선주야 뭐 해외 다른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뭐 조선업을 수주를 받으면은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지금처럼 올 수는 있는데, 그 건설주는요 물론 해외 원정을 가서 이 해외 수주를 하면 되긴 됩니다만은, 그것도 되지만
건설주는 더 이상 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게 한계가 있죠. 그죠? 개발도상국일 때는 건설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오늘 공사 끝나면 내일 가서는 또 저 공사해야 되고 또 저 현장 가야 되고 요 현장 가야 되고 엄청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선진국 계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SOC로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자,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설회사가 향후에 엄청 상승할 동인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통일이죠. 통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분단국가입니다. 그죠?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많은 지역에, 그죠? 많은 건설 장비가 들어가서 시설물이나 SOC, 댐, 그리고 뭐 공항, 그리고 항만, 이런 시설과 도로, 또 기차,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건설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엄청난 붐이 불 겁니다. 내가 진짜 건설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건설업이 붐이 불 것이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정책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 건설업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뭐 아파트들도 미분양 사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뭐 이제는 뭐 어르신들이 뭐 그래 큰 집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산율이 또 작아졌으니까 뭐 거의 집 한 채는 이제 가지고 있죠. 집집마다. 그죠? 물론 뭐 한 세대가 뭐 10개, 20개, 뭐 100개 이런 뭐 집을 보유하고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뭐 1세대 이제 1주택 정도는 다 보유할 수 있는 시점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건설업은 더 이상 뭐 성장 동력이 세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성장 동력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다. 그거는 통일입니다. 통일.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업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땐 직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건설회사 취직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죠. 뭐 엄청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부동산 북한에 땅 사러 가야지. 여러분들 통일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남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요 북한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통제를 합니다. 왜냐 바로 빈부의 격차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북한 주민이라고 해야 되지 뭐 동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표현은 어쨌든 북한에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라는 게 또 정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 안정을 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합해져 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을 산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면 금지가 될 거예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인구 유입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일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좀 힘들다. 물론 뭐 기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업은 일단 뭐 전월세, 이제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주면서 매매는 안 되고요. 월세 계약을 해서 기업 운영은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일시적으로. 일단은 그때는 건설과 관련 기업들은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 종목이 많습니다. 특수건설, 우원개발, 그리고 유화공영, 웹스 뭐 이런 기업들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본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남강토군이 재무구조가 좀 깨끗하죠. 그죠? 그나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정도는 이 기업 정도는 꼭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죠? 재무 건전성은 좀 있다. 근데 성장 가능성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수익은 작년에 조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그런데 재무제표가 다른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국내외 발주처로부터 토목 및 건설공사를 수주를 한다. 그 도급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토목, 건축, 주택, 해외 사업으로 나뉘고 다양한 주거시설 공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현장에서 토목, 건축, 주택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많은 이제 수주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이거는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는 건설공사에 할 게 상대적으로 그죠? 수주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개발도상국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역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뭡니까? 조금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을 좀 잘한 게 아닌가, 난강토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진출을 많이 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난강토공 내가 만약 굳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관련 테마주로서 다목적된 관련주로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비교적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남강토건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가 안 불어도 이 기업은 나름 이제 저평가가 되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수익성 나름 재무 안정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테마가 불었던 건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3일 전,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렇게 미리 반등을 하는 것은 특정한 테마가 없는데도 이렇게 미리 반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저번 주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실적이죠, 실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가 조금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7월 달에 지금 실적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이, 그죠? 그래서 그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정보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양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보는 비효율적이다. 아무래도 내부자들이 많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 테마가 불기 전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반드시 실적이 동반된다. 그래서 내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실적이 난강토건이 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2, 4분기 초부터 3, 4분기 초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미리 내부 정보에서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 관련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목적된 관련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경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뒤뚱뒤뚱 좀 힘들어질 때는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SOC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목적 사업을 벌립니다. 그거는 어느 정부든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다고요. 근데 뭐 당장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푼 거 가지고 빚이 많이 늘은 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부채가 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코로나라는 이유도 조금은 있단 말이죠. 명분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다목적댐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노동자 그리고 건설회사 그리고 이제 경제 GD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결국 돈을 푸는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국민들한테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왕고래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목적댐 관련 테마 또 제3회 제4회 제5회 이런 관련 테마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죠? 벌이에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 부분에서 조금 탄력을 받아서 기업들도 성장하고 우리 개인 경제에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목적댐 관련주와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무스TV 서준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